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원입니다. 월요일날 거인의 시간 11시 35분부터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특히 코스닥이 4% 정도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도 2%대 빠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계속 플러스 있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지금은 이번 주에 내일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 발표가 있고요. 2분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일날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7일날 ADR SK하이닉스가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먼저 금융 업종들,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같이 실적이 나오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이미 많이 주가에 반영돼서 그 예상치를 좀 초과해야만,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만 주식은 좀 더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면 하락한 이제 미리 반영된 사람들이죠. 상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박스권에 좀 기간이 시세가 길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이렇게 6월 19일부터 해서 빠져서 어저께 급반전나 오늘은 지금 다시 눌림목을 주는 듯이 다시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는 조정인데, 이게 주봉 차트인데 코스피가요. 지난번에 급락했다가 금요일 올려서 지금 그런데 거기에 다시 좀 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전을 해서 올라가려면 삼성전자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같이 올라갔었는데요. 어저께 반전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플러스 2% 정도였는데 오늘 다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4월 20일 고점 찍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락을 한 게 실제로 보면 6월 초에 5월 여기 26일 요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급락한 게 코스닥이 특별한 악재 수급은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그러면 코스닥에 있던 자금들이 빠져서 어디로 갔다든지, 뭐 개인 위주의 주로 매매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500조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급락했다는 것은 그럼 코스닥이 관련된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 장비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실적이 나오는 섹터는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인데 그나마 기대감이 올라갔는데요. 그게 좀 빠졌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빠져서 자금이 어디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을 주로 매매하시는 자금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을 보고 주로 들어가겠죠. 큰 시세, 큰 수익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생각나는 게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구나. 그래서 그 레버리지가 이제 상장된 5월 27일 날 됐으니까 생각보다 그때부터 빠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물론 그런데 자금 마련 측면에서. 그래서 투기성 자금들이나 급등을 보면서 들어가는 자금들은 이미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한번 잠깐 해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미국 증시도 이 시간에 해드리기 때문에, 미국 증시 지난 목요일 날 시세입니다. 이것은 목요일 날 시세고요. 금요일 날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데 토요일이라서 금요일 날 휴정해서 금요일 안 보여줬는데, 금요일 날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반도체가 다 빠졌죠. 이렇게 빠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5%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국내는 금요일 올라갔으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더라도 미국의 마이크론에 이런 것은 국내 증시 올라갔다 내려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빠지진 않지 않겠나 보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주가가 어떤 모양을 그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글로벌, 유럽 증시는, 어제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 강세였는데, 강세가 전체 국내 아시아 반도체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민희 나스닥 100 선물하고 이런 것서 플러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올랐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만 각건도, 그렇고, 일본 니케이는 좀 소폭 1% 마이너스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가, 지금 일본도 반도체가 정액에, 지금 일본도 거의 올랐었는데요. 반도체 때문에 일본도 같이 올랐죠. 그래서 일본 주식에, 키옥시아 홀딩스가 오늘 지금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5%대 같이 빠지고요. 국내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거의 리얼타임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워낙 많이, 기옥시아 홀딩스가, 우리나라 종목보다 훨씬 더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면 올해 980% 올랐는데, 고점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도 655%. 이게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까지가 1등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낸드 프레시 메모리 쪽에 하는 기업인데 워낙 실적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급증하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서 국내 증시만 하이닉스 오르고 반도체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황이 그만큼 좋고 실적도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거 이해를 해야지 업황이 나빠져서 즉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찍어서 주가가 내려온다고 미리 선행주로 주식을 파니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틀린 오판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업황보다는 주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그 모멘텀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계속 좋아지는 거고요. 실적 말고도 가격이 단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또 빠질 그 차익 실현이 나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치를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 주가에 대해서 국내에 가장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한번 주가와 반도체 가격이 한번 상관관계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급입니다. 이게 이제 대충 매출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실적이었습니다. 2018년도 1분기가 매출액이 기준이 있고요. 그러면 2019년도 1분기 때 그럼 1분기 실적이니까 4월 말에 나오겠죠. 2019년도 4월 하순경이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19 4월 하순이고요. 이게 발표 이렇게 나와 2019년도 4월 하순경이고요. 그럼 2018년도 2001년 사이에 매출액이 연간 기준 마이너스 22% 빠지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32% 빠졌잖아요. 19년도 1월 1분기가.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여기 요게 2019년도 1Q고요. 4Q 2018년도 3, 2, 1. 자, 2018년도 매출액 기준 2018년도 1Q인데 여기서 계속 있자 2분기, 3분기까지 매출액이 이렇게 전년도 이런 식으로 있다가 4분기부터 급락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계속 빠져서 1분기 때 더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영업이익률 보시면 계속 이렇게 50% 이렇게 유지하다 이렇게 급락했어요. 그 다음에 마진도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67%, 90, 69% 이렇게 2018년도에 자 SK 하이닉스가 2018년도 영업이익이 한 18조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계산 그 정도 될까요? 아마 18조 정도. 그런데 그 이후에 19년부터 그렇게 줄어든 거죠. 순이익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보시면, 반도체가 실제로는 18년 4분기부터 줄기 시작해서 1분기까지 급락했으니까, 그럼 주식이 요때부터 SK 하이닉스 주가가 18년도 말부터 주가가 빠진 건 아닙니다. 주가는 선행적으로 반영되니까 주식은, 즉, 최소 경에 6개월 정도를 선행을 합니다. 6개월 선행하고.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 뒤에 이게 실제로 실적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4분기는 2019년 1월 초에 1월 하순이나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럼 이거 확인하는 시점은 2019년 초예요. 근데 주가는 그러면 6개월 전이니까 2018년도 여름 정도의 주가가 고점이어야 되는 거죠.
그 이후 전에. 한번 하이닉스 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면 연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연봉 기준 보시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18년도니까요. 그 전이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17년도 자,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제외하고더라도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 18년도 5월이에요. 2018년도 5월에 주가가 고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9월 달인데요. 여기가 2017년도 9월이고요. 그럼 9월 달 정도랑 2018년도 5월 정도의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거의 주가가 요 당시에 2018년도 5월 달에 97,700원이었는데요. 요 저가가 56,000원대입니다. 여기 97,000원이고 56,000원이에요. 요때 당시는 그러면 2018년도 5월이고요. 그럼 이때 5월 당시에 그러면 6개월 뒤에 그러면 4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이미 6월이니까요. 5월이니까 2분기 정도, 6개월 전에 이미 주가가 고점 찍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4분기 실적이 나쁘게 하긴 하고 1분기가 겁나겠습니다. 2019년 1분기. 그럼 1분기 때가 4월달 실적 나오니까 2019년도가 여기입니다. 19년도 4월에 오히려 올라가 있죠. 주가가 폭락가 있을 때는. 그죠?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저점을 찍고 나왔는데 이 저점이 2018년도 12월이에요. 그러면 이미 실제로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아는 상태니까 저가 찍고 그다음부터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업황이 꺾였구나 하긴 하니까 오히려 반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 좋을 때는 주가가 바닥이고 실적이 많이 좋을 때가 고점입니다. 반도체는. 이거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즉 특히 메모리 반도체만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을 정점이 지금은 이 주가는 최소 기간 6개월 전부터 고점을 찍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SK 하이닉스가 지금 요때를 당시를 이렇게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만 계속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또 메모리가 비중 크지만요. 하이닉스를 보면 매크로 변수의 경기의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받습니다. 가장 빠르게 받아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우리나라 경기를 미리 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경기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선행성을 주가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의 매크로 변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매크로 변수를 주식은 이기시기는 쉽지 않아요. 장기 투자는 경기도 이깁니다. 수급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시대 흐름만 맞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AI 혁명 시대니까 시대 흐름만 본다면 AI 혁명 수혜주는 일동주는 그냥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등락을 이용하지도 말고 그냥 보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에 지금 대도 투자자들이 막 급등락도 하고 있으니까 초보자들은 엄청나게 불안하고 주식을 내가 왜 위에서 왜 시작했는지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냐하면 이 반도체니까 메모리 반도체 구조를 다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주가와 상관관계까지 이해를 해야만 내가 하이닉스 주식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 모든 투자자들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초보자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건 다 눈으로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주식이 오늘 또 이렇게 빠지니까 주가가 최근 들어서 298만에서 KRX 기준으로 298만 7천에서 최근 어저께 금요일 204만 5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종가로 240만 원. 저점 대비 20% 올라가고요. 또 오늘 또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고 있고. 그럼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계속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금방 제가 2018년도 주가랑 2019년 1분기 실적을 보여드렸듯이 그럼 앞으로 이제 지금 6월이잖아. 7월 초잖아. 7월 6일. 그러면 내년도 1분기 5월도 2018 5월부터 주가가 5점 찍고 빠졌으니까 지금 7월이니까 그러면 2027년도 1분기가 이 하이닉스의 업황이
정점이고 실적이 정점이고 주가가 이제 분기 실적이 전가율이 내려가고 실적도 고점을 찍고 정점에서 실적이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고점이 맞습니다. 287만 원이. 그죠? 그런데 어떤 누구도 지금 확신을 갖고 27년도 1분기에 하이닉스 실적이 사상 고점이라 이 고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년도 물량, 27년도 물량까지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적이 고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년 1분기에?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게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물량까지 거의 다 팔렸다고 대다수 나오고, 마이크로는 거의 5년짜리도 팔고요. 3년짜리 장기 투자도 해놨는데, 이 조선주도 아니면서 3년 발주를 해놓은 거예요. 수주를 받아놓은 거죠. 5년 뒤에 3년 뒤에 팔릴 거도. 그러면 3년과 5년간 실적은 어느 정도 평이한 실적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정설을 하지 않더라도 정설을 하니까 그러면 가격은 빠지더라도 정설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Q가 물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28년도부터는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가격은 내년에 메모리 가격의 정점이더라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실적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27년도가 아니라 28년도까지 하이닉스 반도체의 실적이 정점이라고 누구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주가는 고점이 아니다. 지금은 레버리지 상품도 많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들어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비중이 높으니까 거의 70% 비중,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들어가고 이런 ETF 상품들이, 레버리지 상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레버리지 관련된, 이 반도체 레버리지 관련된 ETF 상품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수요가 충분히, 투자자들이 수요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업황이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잘 팔리지만, 그렇더라도 그러면 우리 국내 주식도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꼬리가, 파생 상품이 본주로 움직여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상품이 없다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빠질 땐 금방 급락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반도체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도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대만의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TSMC가 시가총액 한 3,500조 내외가 되니까 대만의 시가총액이 한 7,000조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럼 절반이에요, 걔들도. 한 종목이 절반이에요. 대만이 한 종목이 절반이에요. 우리나라가 두 종목이 60%인데, 우리나라가 더 쏠림일까요? 대만이 더 쏠림이죠. 그럼 대만 주식은 안전하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주식 위험하다 그러면,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대만 한번 볼까요? 세계 지수의 대만을 보시면, 대만 각권 지수를 보면, 주가가 생각보다 안정적이죠, 지수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급등했지만 올해 60%지만 23년부터 이런 꾸준히 올랐습니다. 대만은.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핵심 생산 업체인 TSMC가 있죠. 그죠? 그러면 AI 반도체들이 엔비디아가 만들어서 TSMC 위탁 생산하니까 꾸준히 지금도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안정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요. 메모리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폭증했다가 폭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우리가 더 큰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고점 대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마이너스 30% 내외에 빠지면 매수를 하는 게 전략의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많이 올라갔을 때는 겁나면 비중 조절 30% 10% 사고 내려가면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게 비중 갖고 지금은 가장 좋은 섹터가 지금 현재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빠졌던 반도체 그다음에 정권주도 NH투자증권이 정권주 오늘 강세인데요. 반도체에 가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래서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렸고요. NH투자는 2분기 실적이 순이익이 95%씩 급증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주식이 내려오면 또 반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도체보다 지금 실적이 좋은 정권 업종이 섹터는 괜찮고 지금 반도체가 또 많이 내려서니까 반도체도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관심주를 NH투자증권 눌림목에서 분할로 하시면 좋고 하이닉스도 이제는 230만 이하는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 ADR 상장되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저평가됐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러브콜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장은 장기적으로 하나의 시가총 레벨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랑 NH투자증권 관심적으로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은 실적 지속이 되는 것은 사서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장기 투자는 구조적 패러다임의 변화만 봐야 한다. 즉 앞으로도 AI 혁명 시대는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